적합한 사실 규명과 다른 사람들의 통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적의 기구를 요청합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직접 나서서 일반의 민주신고 남김없이 진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의 전임 대표답게 최고위인 상임 고문답게 송영길 전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입니다. 첫째, 송영길 전 대표님은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대표 후보로서 당시 있었던 일들을 책임지고 확인해 우리 당과 국민들께 알려야 합니다. 둘째,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자, 민주당을 발칵시킨 돈봉투 의혹 사건, 그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우리 언론인, 기자들에게 모습을 비췄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송영길 대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이에요. 어떤 일과를 하기 전에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몇 가지 질문 받고 했는데 표정을 보시면 상당히 밝아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소 지으면서 질문에 답을 하는 모습인데 지금 당 상황과는 얼굴 모습이 좀 대비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핵심을 좀 전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질문이 많았는데 조기 귀국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기 귀국은 뭐 며칠 내죠. 주말 넘기지 않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22일에 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빨리 가는 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원래 22일 날 기자회견 예고했었죠. 자, 그리고요. 장소가 오늘 중으로 섭외되면 정하고 제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당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오늘 모습, 최신 모습입니다.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요. 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이게 가장 최신 소식이라서 먼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럼요. 사실 지금 연일 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된 녹음, 이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두 가지 영상이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연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그냥 우리는 왜 저번에 왔을 때 강 감사님께서 뭐 이렇게 신나게 주셨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그게 됐으니까 그냥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연길이 형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연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연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야,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아,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필요하면은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스폰이 있어요? 도대체 송영길 캠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거짓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말들이 녹음되어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송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해 치열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던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피할 이유도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자, 지금 연일 공개되고 있는 녹음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반응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됐으면 송영길 대표 즉각 귀국해서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 민주당의 지대한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 화면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얘기들의 특징, 공통점은요. 뭔가 이미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드는 대목들입니다. 또 보죠. 여기 보시면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 변호인이었죠.
네, 9월 30일, 지난해 9월 31일 날 본인이 SNS상에 의미심장한 내용을 올립니다. 이때가 뭐냐면요. 이정근 전 부총장 영장실시심사 당일입니다. 당일이에요.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렇게 남겼어요. 위로 갈까요? 조금 더 잘 볼까요? 요 위에 보시면 뭐 구속 결정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맨 마지막입니다. 자,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자, 이거는 민주당이 알린 거 같잖아요. 그리고요, 이 검찰 수사에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요 부분 확대 좀 해주세요. 카메라로 확대해서 조금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겟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자, 뭔가 지금 상황과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무능한 자들이라고 질타합니다. 뭔가를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이 같은 날인데요. 이때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입니다. 이렇게 또 씁니다. 결국 발부됐다. 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요. 이상한 검찰 수사가 점점 더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제는 민주당이 잘 감당해 보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뭔가 민주당한테 강하게 경고, 예고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이게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윤영찬 의원 오늘입니다. 작년에 이미 언론이 녹취 문의했고 부인하는 와중에 프랑스로 떠난 게 사실이라면 당을 검찰 수사의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던 것인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장에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던 겁니까? 프랑스로 가기 전에 도대체 뭘 알고 떠난 겁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재섭 위원장. 이쯤 되면 송영길 전 대표에게 많은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를 당시에 이미 작년에 프랑스를 가기 전에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스스로는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난리가 난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캠프 과정에서 어떤 돈봉투가 주고받는 혐의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본인이 임명했던 그 두 사람이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예. 당의 어떤 살림살이를 챙기고 돈을 잡고 있는 직책에 임명한 것이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사태가 났다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는 지금 상황은 알잖아요. 그럼 예. 와야죠. 와서 수사를 받든지 아니면 검찰 조사에 따르든지 아니면 해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조금 전에 영상 자료 보게 되면 여전히 태평천하인 것 지금 같거든요.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났거든요. 근데 거기서 네. 별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22일 날 뭔가 얘기해 주겠다고 날짜만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22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 시간도 예. 벌고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전직 대표로서 그리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했던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게 돌아와서 진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양문석 전 의원. 네. 아까 윤영찬 의원 내용 다시 한번 불러오겠는데요. 윤영찬 의원은 뭔가 작년 사항을 지적을 하면서 도대체 프랑스 떠난 당시에 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로 떠났다면 사실 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과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나는 윤영찬 의원이 저렇게 예. 비겁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비겁하다고 자, 보십니까? 첫 번째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로 떠나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돼서 준비돼서 떠난 상황임을 누구든지 다 알아요. 예.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칼날에 버려두고 떠났나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예. 행태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그 말투는 아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하지 않으면 이 파장을 가라앉히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도의적 책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실질적인 범죄에 있어서의 문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예.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예. 그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는 아직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연길이 측면에서. 형이라고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연길이 형이 그 송영길을 지명하는 거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정근 부총장도 그 송영길을 지정하는 거 맞아요. 예. 문제는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송영길의 인지 여부는 예.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인지하고 있다고 봐요, 저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 직접적인 그 범죄 혐의자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재까지의 나온 정보로서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전 당 대표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을 칼날 위에 버려두고 떠났나? 그리고 알면서 톡 꼈나? 지금 이야기잖아. 톡 꼈나?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귀국을 하면 그러면 안 톡낀 게 되나요? 귀국을 촉구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했어요. 예. 그리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게 촉구를 해요. 예. 양문석도 촉구를 해요. 그 정도면 되지. 무슨 칼날 위에 민주당을 갖다 놓고 톡꼈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민주당 당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거는 윤영찬 정말 의원이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예. 정파적 행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파는 어떤 정파를 이낙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수박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는 아니다. 그럼 윤영찬 기본적인 의원은 수박입니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팩트의 예. 중심을 해서 이야기를 던지는 게 맞는 거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어떤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양문석 전 의원께 추가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언론에서 보는 일각의 시각은 이 사안이 또 다른 계파 논란, 그나마 잔잔하던 계파 논란을 또 자극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나마 잔잔한 적 없었어요. 계속해서 윤영찬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예. 민주당의 다수 당원들이 이야기하는 수박들은 계속해서 저렇게 이 당을 향해서 저격을 해 왔었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과정이지 이번 사건으로 특별하게 이 계파 갈등이 두드러지거나 하는 건 아니다. 계속해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는 민주당 안에 예. 있는 수박들의 행태들은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께서 오늘 윤영찬 의원을 수박으로 규정하셨어요, 지금요. 이거 윤영찬 의원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김용주 전 의원께는 앞선 이 정설승 변호사 내용 좀 잠깐 불러볼게요. 뭔가를 이게 지난해 9월 말이에요. 9월 30일입니다. 벌써 한참 전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걸 암시를 했어요. 민주당에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측면, 그리고 민주당 이런 상황 전혀 모르고 있다. 무능하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자, 이렇다면 그때 기억을 돌려주시면 혹시 김영주 전 의원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예.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정철승 변호사가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던, 즉 본인이 자기 주변에 맡겨놨던 예. 핸드폰을 검찰이 알고 압수된 상태를 인지하고 저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나. 변호인이니까 아마 그런 상황을 알았겠죠. 예. 실제로 핵심의 스모킹건은 수많은 녹취 파일이 검찰 손으로 예.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혹은 어쨌든 그런 부분과 연관해서 이게 크게 보면은 이게 당내의 어떤 선거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예. 핵심적으로 보면 당이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탁을 했다거나 혹은 개인 비리, 즉 예.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자기가 송영길 대표나 누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어떤 인사 비리에 개입했다든지 혹은 지금도 아마 검찰은 강내구 말하자면 감사협회장을 하면서 그러면 수많은 감사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부정청탁 없이 임명됐느냐 이런 것까지 보려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이 연관되면 단순히 당내 돈봉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 3만 개라고 하는 녹취 파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굉장히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는 예. 단순히 당만 문제가 아니라
당층 모두에게 큰 어떤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아마 저 말 속에는 현재 이정근 사무부총장에 대하여 예. 당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 즉 개인 일탈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변심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예감을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당에 섭섭하다 예. 그런 얘기가 예, 그런 얘기도 나온다면 뭐 보도를 통해서 아마 나오죠. 그런 것과 이렇게 심적인 변화, 실제적으로 녹취 파일이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얼마 예. 정도 들어왔다는 걸 아마 담당 변호사였으니까 인지하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그런 직감을 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지금 사하고 비춰보면 정 변호사의 저런 경고 또는 예고가 지금 현실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자, 김연아 전 의원님. 상황이 이런데 앞서도 봤지만 그리고 앞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고요. 오늘도 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는데 뭐 20일까지 기다려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 있는 편 중에 하나 지금 저는 강의하러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덧붙이고 끝났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22일로 잡혀있는 기자회견. 여기서도 무관하다는 입장을 볼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날 어떤 설명이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지금 예측하는 것으로 봐서는 별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저 웃는 표정이 예. 웃는 게 웃는 걸로 보이지 않네요. 아, 그러면 예. 속은 지금 다르다. 예, 아마 속은 새까맣게 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뭐 지금 이제 여기서 바다 건너 계시다 보니까 예. 여기서의 만큼 어떤 시급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 또한 저기서 기자들을 만났을 때 다급한 면을 보인다. 글쎄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송영길 대표가 저는 그렇게 미숙하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도 국민들도 매일매일 새로운데요. 예. 처음에 녹취를 보면 송영길 대표가 송 이렇게 지칭이 됩니다. 근데 엊그저께 나온 걸로 보면 영길형까지 나오게 예. 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의 직접 육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조만간 우리가 2천여 개의 녹취 파일에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다, 지금. 그럼요. 지금 2천 개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실제로 샘플은 지금 3만 개가 있다는 거죠. 저거는 특정 시간을 녹음했다라기보다는 매일 일상을 녹음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누가 이정근 부총장하고 전화 통화 한번 했대거나 이런 예. 사람들 다들 지금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나랑 무슨 얘기를 했었지? 그다음에 또 진짜 긴밀하게 협조나 공조를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지금 가슴이 콩캉콩캉 할 그 겁니다. 정도 시간이 흐르고 양이 많다면 당사자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아무도 저렇게 이정근 부총장이 치밀하게 녹음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사로운 얘기도 해요. 예. 자기 국회의원 배지가 자석인데 우산에 쓸려 나갔을 것 같다. 그걸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하고 또 누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주지 않는다고 했더니 놔둬달라고 해서 끼워달라고 해서 예상치 못한 사람한테 예. 좋다. 이런 얘기는 상대방을 의식했다면 전혀 저는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아니죠. 근데 제가 어제 오늘 대화를 보면서 예. 야 이제 연기령까지 나왔으면 다음 나올 단어는 뭘까? 이건 지금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폭탄급으로 예.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예. 다만 일부 의원들은 이런 당의 위기 상황에서도 아니, 나만 안 걸리면 상관없어. 이런 좀 아니란 생각 때문에 예. 자꾸만 이 책임을 누군가의 뭐 지금 뭐 계파로 몰 수 있고 특정인에게 예. 몰 수 있는데 당의 위기가 아니라 특정 계파의 위기로 여기려는 좀 그런 안이한 태도도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민주당 사실 발칵했거든요. 오늘도 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지적을 하고 호소를 하고 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친명이라고 꼽히시는 당의 지도부의 일원 그리고 당직자들이 오늘 앞서서 들었던 이 민주당 의원과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들 좀 꺼내놨거든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사실 국회의원이 300만 원 때문에 당 대표 후보를 지지를 바꾸거나 뭐 이럴 가능성 매우 낮는데요. 상황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을 아마 실비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합니다만 뭐 이런 관행도 사실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려도 어찌되었건 참 이 금액이 너무 좀 이렇게 크진 않아서 좀 뭐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되지만
강래구와 이정근의 녹취록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이정근과 송영길 대표와의 녹취록은 없는 건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충분히 얘기를 해서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직접적 증거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생각과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러한 직접적 증거라고 할까? 직접 대화의 내용은 나오지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자, 지금부터는요,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당내 지도부 차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이런 제목이 나와요, 이번 이슈는. 이재명 당 안팎 들끓는데 귀국 요구로 끝난 건가? 왜 그 이상의 얘기는 없는가? 오늘도 침묵하는 모습 많이 보였거든요. 엄청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지금. 일단 제목이 그렇고요. 앞에서 2명의 의원이 나오는 이 영상 들어보셨는데요. 김재섭 위원장. 일단 2명의 얘기를 압축해서 요약을 해보자면 약간 별거 아니다. 액수 같은 거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간 녹음이 없지 않는가.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 두 분이 아직까지 상황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제 장경태 의원이 뭐 실비 얘기할 때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것을 실비로 치부를 하고 뭐 5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투표를 바꾸지 않는다. 그럴 거면 왜 돈을 줬습니까? 바꾸지 않는데. 그리고 녹취록 중간에도 드러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 제일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을 뿌렸냐? 어차피 투표도 안 할 건데, 그쪽으로 돌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당의 지도부가 느끼고 있는 온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박성준 대변인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돈 봉투를 뿌렸다라는 혐의에 대한 송영길 대표의 직접적인 책임은 지금 상황에서는 녹취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이라고 하는 막강한 자리에 임명한 정치적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은 완전히 눈에 가려버리고 캠프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 둘을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는데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이라도 한시라도 빠르게 귀국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민주당한테는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향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민주당이 나서서 어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말하자면 해치를 좀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어쨌든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면서 한시름 났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강하게 조치하십시오라는 말이 사실은 잘 안 먹힐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시다. 별일 아닙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 지도부는 여기에 대해서 유구무원일 것이다. 뭐란 특별한 메시지를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사실 기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른바 질문을 받을 기회가 꽤 있었어요. 오늘 그 모습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논평을 좀 냈는데 두 가지 영상이 좀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직접 연루된 정황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시 대표님도 송정 대표님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은 연관 없으신 겁니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의원님들에 대해서 실명 조치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송정 대표 기소사를 아직 안 밝히는 상태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이나 소선 의원님들과 직접 만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의 객관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실 이심 송심이라고 하는 예전에 예전에 송영길 대표의 그 전당대회 대표가 됐던 전당대회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당시는 이제 경기도지사였죠. 송영길 후보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이제 있었고요. 이런 여러 과정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양문석 전 의원께는요.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조기 귀국하라는 요청을 했어요. 며칠 지났죠. 거기가 끝났는데 사실 그 이후에 조금 더 진척된 상황이 있어서 이쯤 되면은 다시 한번 뭔가 단호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오늘 단 한마디도 안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 예.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당내 그 자체 조사하지 않겠다. 정치적 고려 없는 검찰 수사를 예.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 이 프레임을 침묵이라는 프레임을 예. 걸거나 그다음에 유구무원이라는 프레임을 거냔 말이에요. 그제 이야기를 했고 당 대표는 최고치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하라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 대표로서는 최고 수위의 이야기를 가장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두 번째,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했던 금액이 크지는 않았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장경태 최고가 말실수했다고 봐요. 그게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김영란법을 넘어서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을 넘어서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게 팩트고 사실이면 우리가 무조건 잘못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이런 잘못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하면 돼요. 말씀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7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 60명 격이었었어요. 이러한 대의원 제도 그리고 지금은 240만 정도의 권리당원이 있으면 대의원 한 명이 권리당원의 한 180명의 그 표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잘못된 제도를 고치자. 그리고 대의원 제도를 없애자라고 하는 대안적인 문제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에 있어서의 구멍이 있는 제도는 빨리 메꾸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돈을 뿌려서 해결될 수 없는 선거 구조로 만들자 이렇게 나가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뭐 금액이 크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말 시청자들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아도 싼 이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는 분명하게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분명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셀프 조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고 가장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미 그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지금 아까 김재섭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딜레마 상황에 있다. 뭘 강하게 하기도 어렵다. 추가적으로 뭘 하기도 어렵다. 이런 상황인데 그 분석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1성이 좀 강하게 나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일선.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일성이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맨날 상황을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처음에 모르겠다. 압수수색이 있고 그 다음 날까지 보면 이건 또 다른 정치 탄압이다. 약간 의도적인 거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이 애서 안타깝고 또 실제적으로 과거에 열린우리당 창당 시기에 창당 자금 중에 말하자면 부정한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호화 당사 안 가겠다라고 정동영 의장이 사실은 영등포 첨가물시장으로 옮겼다 하는 그때의 그 결연한 의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뭐 송영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소위 노동운동, 학생운동, 그렇습니다. 민주화운동의 어떤 소위 선배격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그 시대의 대표적인 586 세대가 같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우리가 너무 윤리의식이 떨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민감하게 이 문제를 같이 돌파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개파 논쟁처럼 가고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최고위원회 합치고 나와가지고 그 돈 뭐 기름값도 안 된다. 정성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당이 조사할 수 있는 주도권을 다 검찰에 넘겨버렸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하라.
한 입으로는 왜 탄압하는 보복 수사를 하느냐고 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할 걸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이게 입장이 안 나온 맞는 거네요, 그러면. 입장이 되어버린 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김재섭 위원이 얘기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조사해서 면죄부를 주는 조사가 아니라 예. 그야말로 출당을 하던 그런 의혹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 객관적으로 진상을 먼저 하겠다. 예. 뭐 어떤 선제적인 어떤 검찰과 동시에 우리 당도 뭘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쥐고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넘겨버렸으니까 이제는 검찰이 하는 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갔다는 것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초선 의원들이 성명을 발표해서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체 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검찰 조사는 검찰 수사지만 당 자체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요구사항도 했어요. 근데 일단 요구는 일단 나온 이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이 4.19잖아요. 그리고 기념식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조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기념사에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대목을 남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가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김연아 전 의원님, 돈에 의한 매수, 사기꾼의 민주주의가 농락당해서 안 된다. 이거 지금 민주당 상황 겨냥한 걸로 들으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찔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들리겠죠. 뭐 주어는 없어요. 네. 주어는 없습니다만 지금요.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제1야당의 대표가 전직 성남시장 시절에 예. 어마어마한 지금 개발 비리와 관련된 특혜 의혹을 받고 예.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지 수사 않습니까? 대상이 돼 있죠, 네, 지금요. 근데 예. 거기도 핵심 보면 돈이에요, 결국. 예, 어떤 뭐 다른 큰 명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돈이었죠. 그리고 지금 제1야당, 그래서 국회에서 170석 가까이 갖고 예. 있고 2020년에 사실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조국 사태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힘을 실어줘서 정말 저렇게 절대 다수의 여당으로 만들어줬는데 그 여당이 바로 2020년 총선 승리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돈을 뿌렸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을 주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민주당 이름이 있잖아요. 70년 역사에 그분들이 그렇죠. 쌓아온 여러 가지 정치적 자산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그 이름을 굉장히 오랜 세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 그렇죠. 이름으로서. 근데 그 자산이 지금 예. 돈 때문에 다 훨훨 타고 있는 거죠. 아. 저는 대통령의 비판, 지금의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21세기에 그것도 다 현금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예. 국회의원 회관을 돌아가면서 돈 봉투를 돌렸다. 예. 저는 정말 부끄러운 제1야당의 치욕적인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대통령은 4.19 오늘 기념식을 기념해서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가치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과 우리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 우리 정치가 어느 순간 굉장히 이런 신념과 가치를 다 우습게 여기고 예. 말 한마디 이런 것들도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굉장히 쉽게 타협해버리는 이런 느슨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각성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아마 민주당은 더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예. 저건 역시 여당의 공격인 정쟁으로 받아들일까 봐 조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사진 나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악수하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는 장면이죠. 악수를 하면서 각각 두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할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표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또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김기현 대표가 또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모습까지 카면에 이 사진에 같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요. 오늘 최근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 이 녹음 내용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녹음이 공개되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 같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입장문을 내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것이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 수감 중인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신뢰를 받으려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 먼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생각은 이거 지금 녹음 파일 계속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거 검찰에서 흘린 거죠? 이겁니다. 시각이요. 피의사실 공표인데 이거 흘린 거죠?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어제입니다. 검찰에서 입장을 냈죠.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 검찰이 제공한 거 아니다.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하다. 아니다라고 부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김재섭 위원장. 그럼 이게 어디서 유출이 된 걸까요, 그러면은? 뭐 일각에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흘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정근 사무부총장 또는 그쪽에서 예, 이제 그쪽에서 흘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물론 검찰은 이게 아니라고 하고 있고 예. 뭐 이정근 씨 입장은 저희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으니까 예. 그 출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예. 저거는 박찬대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전형적으로 관역을 돌리는 것이죠. 지금 이 녹취록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녹취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앞서서 제가 비판한 바와 같이 이 논쟁은 개파의 논쟁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는지 피의자 공표, 피의사실 공표 이런 내용과는 사실 한 발자국 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변죽을 울리는 방식으로 사건을 좀 회피해 나가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정면으로 인정하기에는 결국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걸리는 문제가 있고 예. 여기저기 지금 좌충우돌하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 녹취록의 파일의 출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강하게 검찰 탓을 하더라도 예. 녹취 파일 자체가 위변조가 아닌 이상 예. 민주당은 지금 돈봉투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자꾸 관역 옮긴다고 해서 국민들이 그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양우석 전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이거 흘린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또 다리 한번 이 검찰을 의심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왜 이 사안이 불거졌는가? 네. 수사를 한참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게 터졌는가? 그런데요. 민주당의 불만이 그거 중에 하나예요. 요거 녹음 파일 이거 공개되는 부분하고. 근데 지금 이 사안이 불거진 게 만약에 총선 직전에 불거졌더라면 더 큰 일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을? 예, 근데 앞에 우리 김 위원장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취록이 발이 있어서 방송국에 찾아갔을까요?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요. 예. 그동안 수없이 검찰이 흘려왔던 부분이었었고 그리고 그 흘려왔던 부분들이 대부분 허위로 드러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박찬대 최고가 계속해서 이번에만 제기한 게 아니고 수차례 제기를 했고 오히려 예.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고발까지 했던 예.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지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발 없는 녹음 파일이 방송국에 흘러갔단 말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뭔가 정치적 공작의 이 냄새가 짙게 난다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필이면 한국갤럽에서 발표했던 대통령 지지율 27%가 나오는 전후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 어느 국민도 누구다 의심을 하죠. 예. 앞서 김연아 의원이 말씀하셨던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이 돈봉투 사건이 사실이면 뼈아프게 국민 앞에 부끄럽게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또 사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실을 가지고 정치적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러한 녹음 파일이 말 그대로 발이 없는 녹음 파일이 어떻게 방송국에 그것도 딱 두 군데만 갔어요. JTBC와 SBS만. 이러한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고요. 그다음에 김 위원장 이야기했던 이정근 측에서 흘렸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정도예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지금. 흘렸다라는 예. 이야기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전혀 근거를 대지 못하고 그렇게 들었다, 술자리에서 들었다, 예, 그 예. 오고 가는 사람한테 들었다, 이러한 것 자체가 훨씬 더 위험한 발언이고 그 심각한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그 발언이기 때문에 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돈 봉투가 오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몰렸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 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양문석 전 의원께서 반복적으로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그런 실언하지 마라. 이런 것도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사태가 정치적으로 약간 뭔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조금씩 나오는데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지금 화면 좀 보세요. 여기 화면 보면 바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보도를 통해서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분이 있대요. 지금 분명히 엄청난 악재잖아요, 지금 당에. 근데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얘기를 꺼내주시는 분이 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총선과 관련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른바 물갈이가 되는 상황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이름 숫자가 현역 의원이 뭐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래요. 대선 지방선거 패배 후에 인적 혁신은 못 이뤘는데 지금 이게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바로 이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여론조사에 보면은 새 인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또 이렇게 묶여지네요. 그럼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는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언론에다가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데 경쟁 정당인 국민의힘에서는요. 이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잘 처리하고 본인들의 세대 교체를 이뤄내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위기인데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물결이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해보고. 법을 우습게 알지 않는 세대가 정치를 해야죠.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이게 사실은 뭐 뜻하지 않은 어떤 총선과 관련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이건데 사실은 아직은 의혹입니다만 이게 확정이 될 경우에는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경우에는 사실 정당법 또는 정치자금법 이런 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될 때 근데 문제는 이런 재판 통상 보면은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내년 총선 전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만약에 기소가 돼도. 그렇다면은 총선 전에 공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영주 의원님. 그래서 이거 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윤희숙 전 말이 만약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아마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벌써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당 전체가 악재인데 이런 얘기를 꺼낸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겨우 비주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당내 불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물 교체라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면은 가장 젊게 보이는 최고위원이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인물 교체의 미래 비전입니까? 교체된들. 예. 사실은 저는 뭐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만 사실은 김재섭 의원 나와 있습니다만 예. 차라리 인물 교체는 국민의힘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또 국민의힘 준비 안 된 인물 교체를 한들 뭐합니까? 이 당 저 당 못 가는 사람 뭐 지금 뭐 제3당을 하니 뭐 인물 교체를 하니 사실은 그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 대통령이 인물 교체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예. 정치적 경험 없는 사람이 인물 교체돼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지지율 보십시오.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현 정치권에 대해서 비호 감도가 높다는 건데 그렇죠. 정말 필요한 것은 민주당이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당내 586 그룹이 너무 대세를 장악하고 있다. 다양성이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인물 교체를 해도 어디까지 인물 교체를 할 거냐는 부분. 그다음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수 있는 리크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내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인물로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 어떤 사람은 비대위원장까지 시켜놓고 출당을 시키니 많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예. 더 혼란을 주는 인물 교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우선 사실은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전할 수는 있다. 예. 현재 정치권을 보는 시각으로 예. 그렇게만 봐야지 이게 준비 안 된 인물 교체가 우리나라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회의감도 또한 듭니다. 김연아 전 의원 보시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민주당의 뜻하지 않는 인적 교체. 그러니까 김용주 전 의원은 무슨 쇄신 혁신 이거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럼 교체로 하겠습니다. 어떤 총선과 관련된 인적 교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인적 교체의 기회가 아니고요. 예. 당이 쪼개질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쪼개질 수도 있다. 네. 인적 교체, 뭐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요. 아마 총선이 임박한 1년 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현역 의원들보다는 새 인물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론이 훨씬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각 당마다 공천을 할 때 초선 비율을 높이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 여론조사는 뭐 전혀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 사실은 의외의 표수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서부터 민주당은 제가 봤을 땐 균열의 틈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돈봉투 사건을 갖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아내의 자중질환을 보십시오. 예. 당을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당의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밖에 보이지 계산기를 않습니까? 꺼내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만간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날라오게 되면 예. 이 복잡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투표를 하게 될까? 이제 물론 국회에서의 투표는 원내 국회의원들, 현역들만 투표를 하게 되지만 예. 사실은 저는 이게 이 민주당이 깨질 수 있는 예. 그 균열에 막대기가 꽂혔다. 그래서 이 막대기에 어떤 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깨지는 예. 방향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좀 위기의식을 갖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동장이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당시에 이겁니다. 2012년이죠. 이게 무슨 디도스 사태, 보궐선거 참패 그리고 박기태 돈봉투 사태. 이때 폭로가 됐던 2018년에 있었던 일이지만 폭로 이때 됐거든요. 그러면서 총체적 위기, 당명 바꾸고 물갈이 공천이 있었고 막 이랬어요. 당시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런 지금 비슷한 과정을 혹시 겪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주제가 조금씩 이제 보도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는요. 이게 민주당과 관련이 있는데 약간 결이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엄청난 공분을 자아냈던 전세 사기건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보면 고위 당직자가 민주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지금요. 그 얘기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했는데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축구 10년, 20년의 문제인데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전혀 바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문제가 있음에도 사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정부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재난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정부는 즉각 해결하라!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한 사건에 이 주범인 남헌기의 배후에 인천 지역 유력 정치인, 당시 여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라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어제 저 얘기를 꺼내서 민주당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이철규 사무총장 또 얘기했어요. 이겁니다. 청담동 술자리처럼 괴담이 아니라 제보와 부합하는 정황 증거를 찾았다.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면은. 사업자 지정되게 만들어 대장동 같은 이익 쟁취했다. 뭔가 근거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오늘요. 자, 김재섭 위원장.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돈봉투 의혹 그 이상의 파장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럼요. 수많은 청년들에게 아픔을 줬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안이 민주당 유력 정치인과 연계가 돼 있다 그러면 이 파장은 돈봉투 이상으로 엄청나게 폭탄급의 파장이 전 될 거라고 보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했듯이 어떤 괴담이라든지
믿을 수 없는 정보를 통해서 그냥 발표를 공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보, 정황 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게다가 이제 사실 이철규 사무총장이라 그러면 국회의원을 이전에 사실 경찰 출신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휴민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했을 수도 있고요. 저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렇게 공신력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실제로 유력 정치인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그 피해의 어떤 주범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설령 저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전세 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결코 책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점, 그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서 하나의 어떤 전세 사기가 일어났던 점들을 생각해 보면, 민주당은 이철규 의원이 이야기한 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나서도 좀 느슨한 인과관계를 통해서라도 이 전세 사기에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무석 전 의원님, 사실 어제 민주당이 이 얘기 나와서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오늘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지금 재미 붙였나 봐요. 슬쩍슬쩍 흘리면서 낚시질을 하는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재미는 하는 사람들은 재밌겠죠. 까세요. 저는 누군지 까세요. 실명 까세요. 민주당의 뭐 유력 정치 뭐 이렇게 꺼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유력 정치인 관련이 있으면 까야죠. 그리고 민주당이 더 썩기 전에 고름이 발견되면 도려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장난치듯이 슬쩍슬쩍 흘리고 그다음에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조사해라.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정치하면 안 돼요. 누군지 명확하게 이름 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든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든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고 재미있는 오락거리라고 슬쩍슬쩍 흘리면서 장난치고 정치적인 이득만 챙기나요? 사무총장답게 하세요, 정치.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계속 이름 공개하세요. 그만 얘기하고 공개하세요. 지금 양무석 전 의원 말씀한 대로 계속 공개하는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뭐 공개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